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7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78일차고요. 오늘 역행자, 네, 역행자입니다. 역행자. 279페이지에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 중에서 첫 번째, 정체성 변화. 네, 여기부터 할게요. 네. 부동산 투자자이자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의 저자 너 나위는 경제적 자유를 부정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자유를 부정을 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예, 저는 참 이 책 읽으면서 있잖아요. 조금, 제가 하나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이렇게 좀 약간 고정관념을 갖고 그랬더라면, 어, 두루두루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가 이렇다고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몇 천만 원씩이라도 벌고 있는 친구들의 어떤 정신세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막 생기게 돼요. 이분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부정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그렇죠? 한번 또 이 책도 읽어봐야 되겠죠? 9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면서 3천만 원을 모았던 너 나이는 서점에서 재테크 코너를 지나칠 때마다 저건 패배자나 보는 것, 투기꾼들의 이야기로 치부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본인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평소 싫어했던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을 읽었고, 그걸 계기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며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3년 후, 너나위는 순자산만 20억 원을 모으게 된다. 너 나위의 이야기는 정체성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체성의 변화. 돈을 벌 마음을 가졌다면 너 나위와 같은 생존 위기를 겪어야 하는데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선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한다. 뭔가를 벌려야 한다. 현재 안주해선 생존 위기를 겪을 일이 없다. 현재 안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95대 5 법칙, 95%는 현재에 안주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순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 20%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 요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관심이 막 있는 거. 오로지 내가 하는 거, 내가 이거 하는 거 베라밖에 모르고 이제 의식 수업을 듣고 막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원래 다른 분들한테도 관심이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두루두루두루 여기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다 관심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좀 내가 또 했던 거에서 또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주에서 생존 위기를 겪는 일이 없는 거 현재 안주에서는 근데 생존 위기 의도적으로 일을 벌리거나 부업을 시도해 보거나 모임에 참가해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인생 참 짜증나네 라는 감정을 겪어야 한다. 모임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생 참 짜증난다. 비교해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라고 하면서 자극이 되면서 자극도 되잖아요. 자극도 되는데 거기서 비교하고 질투내고 그냥 내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카메라가 흔들려요. 제가 흔들었나 봐요, 책상을.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제가 흔들었는가 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 흔들리네요, 이 책상. 되게. 그렇네요. 쬐끔만 해도 흔들흔들하네요. 얘 얘 다리는 흔들거리네. 지진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흔들거려.
그래서 비교하고, 인생 참 짜증난다라는 생각, 비교해서, 비교해서 내가 좌절되라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좌절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교함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각성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그냥 문득,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이쪽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25년씩만 하다 보니까 엔간한 데서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엔간한 교육을 듣고 동기부여가 안 돼요, 진짜. 엔간한데. 근데 오늘 컬리치인가요? 그분 강의를 짧게 잠깐 들었는데 되게 예전에는 제가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퀄리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청님도. 그래가지고 눈에 딱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 책 읽고 엄청난 역행자가 엄청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봤는데 동기부여가, 예, 켈리체인가요? 켈리체. 그분 잠깐 영상 봤는데 왠지 동기부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끝나고 나면 다시 찾아서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공한 사람들이 정신세계는 다 똑같잖아요. 예, 꿈이 있고 진짜 자수성가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 저희도 우리도 자수성가잖아요. 뭐 금수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새 되게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틀 이제 자고 그 어젯밤에 2시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4명이 애 셋 놔두고 애 셋 놔두고 가서 이제 놀다가 이제 그리고 왔어요. 같이 다 자는 거죠, 저희는. 자는데 이제 뭐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자고 있으니까 놀다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뿌듯한 것 중에서 하나가 왜 자청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만한 정신세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만한 정신세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뭐든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희 딸이.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지. 하면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꿈과 목표도 정하지 않아서 왜 안 될 것 같아서 안정할 뿐이지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고 정해버리고 도전해버리면 이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뭔가를 성취에 대한 거, 성취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성취하고 기뻐야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정신세계가 바뀌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성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정신세계가 일시적으로 하고 뭐 진짜 안간힘을 쓰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달라졌다는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냥 좀 뭔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되게 그런 정신세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더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체성의 변화가 또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있다. 그래서 280페이지도 좀 볼게요. 정체성의 변화. 돈을, 그러니까 280페이지, 뭐 인생이 그래서 짜증난다는 거. 그래서 비교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신세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럼 저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발전을 하는 거지. 그냥 막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다르다라는 걸 알고 열등감 느껴서는 발전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진짜 발전해 나가는 거 비교했을 때 나를 먼저 1차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이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인생 참 짜증나네라는 감정을 겪어야 한다. 이미 당신이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면 이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 의도적으로 이런 정체성 변화를 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너나 위의 사례는 부정적인 자의식이 사람의 가능성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잘 보여준다. 부정적인 자의식이 자기 자신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가로막고 있는지도 몰라. 부정적인 거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를 자꾸 놓는 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죠. 놓는 거. 그래서 놓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정적인 자의식이 사람의 가능성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 너나 위라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관한 이야기하거나 부의 축적에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돈 버는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경제적 자유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계속 역행자 7단계 모델을 강조하는 것이다. 너나 위가 이 모델을 알고 실천했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만든 역행자 7단계 모델이 이렇게 수많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사례에서 추출한 공통점과 나의 경험으로 집중한 것이라는 말이다. 일단은 한번 여기저기 가보면서, 야, 참 인생이 참 짜증나네 하는 감정을 느끼는지,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또 두 번째, 그래서 나를 각성해서 내 자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는 거, 알아차리는 거. 두 번째, 20권의 220 법칙, 그쵸? 2.20권의 법칙이 있어요. 나는 사업이란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머리가 똑똑한 엘리트나 고학력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보고 자본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봐야 되겠죠? 예, 소셜 네트워크 영화. 그때 지안이와 창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마케팅 책 20권을 쌓아두고 읽어나간 것이다. 돈도 경험도 없던 나에게 독서야말로 내실 있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마케팅 책 20권. 그죠? 쌓아두고 읽고 또 읽다 보니 깨우쳐지는 게 있었다. 온라인 마케팅은 물론 무의식 마케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얻은 모든 지식을 새 사업에 적용했고, 곧바로 이별 상담 방법은 대박을 치게 되었다. 책을 20권 쌓아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의 머리는 온통 그 내용으로 꽉 차게 된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이듯이 마케팅 책만 20권 읽으면 세상 모든 게 마케팅 사례로 보인다. 머리가 저절로 그쪽으로 돌아가고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한다.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상이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케팅 20권 책 읽었던 거. 그래서 당신이 만약 카페를 차린다면 카페에 관한 책 20권을 사서 읽어라. 자신 있게 말하건대 아, 제 중간에 여기 안 읽었다. 그쵸? 안 읽었네. 제가 붕 떴어요. 네. 다시 읽어볼게요. 무의식의 마케팅에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이렇게 얻은 모든 지식을 새 사업에 제가 어제 읽은 거를 줄을 쳐놨거든요. 똑같은 연필로. 그랬더니 읽은 줄 알았어요.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모든 지식을 새 사업에 적용했고 곧바로 이별 상담 사업은 대박을 치게 된 것이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읽어서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20권을 한 거죠. 20권 책을. 저도 한번 마케팅 책을 막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별 상담에 대한 사업을
대박을 친 거예요. 마케팅한 거죠. 그것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별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 그래서 상담을 해준 거예요. 책 20권을 쌓아두고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당신의 머리는 그쵸? 온통 내용으로 꽉 차 있고 망치를 든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마케팅 책 20권 읽으면 세상이 모두 마케팅 사례로 보이고 머리가 저절로 그쪽으로 간다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카페를 차린다면 카페에 관한 책 20권을 사서 읽어라. 자신 있게 말한 건데 거의 모든 게 카페 사장은 아무 책도 읽지 않고 자신의 직감이나 머리만 믿고 카페를 시작한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사실은 그랬는데 복이 있어가지고 좋은 마케팅을 만난 것 같아요. 느낌대로, 필대로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희 사업도 보면은. 그렇죠? 알아보시고 다 연구해가지고 그러면은 마케팅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 이 일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 일을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것도 다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보편적으로 이 자청이 얘기하신 카페 사장은 아무 책도 읽지 않고 자신의 직감이나 머리만 믿고 카페를 시작한다. 맞죠? 직감과 머리만 믿고 과잉된 자의식을 가진 채 자기 생각대로 흘러갈 거라 생각한다. 결과는 어떨까? 대부분 망할 것이고 몇몇은 우연히 성공한다. 길게 보면 다들 반드시 망한다. 하지만 우노 다카시가 쓴 장사의 신 같은 책을 여러 권 읽은 카페 사장은 우노 다카시가 쓴 장사의 신, 그죠? 장사의 신. 여러 권의 책을 읽은 사장은 그 동네에서 1, 2등은 할 수밖에 없다. 1, 2등. 책 읽어도 소용없어. 어차피 내 생각대로 될 테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만한가, 얼마나 과잉 자의식인가, 이렇게 본성과 유전자의 꼭두각시가 되면 결국 패배할 수가 없다. 물론 타고나길 똑똑한 사람들은 책 없어도 잘 될 수 있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관련 분야 책을 10권씩만 꺼내서 훑어보라. 패배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시작할 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어,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의 신을 쓰신 우노 다카시아가 몇 권밖에 책을 많이 읽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1, 2등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더 많이 한 10권 정도라도 더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참 20권의 책을 읽고 정체성도 변화시켜라.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그조차도 내려놓아라. 그렇죠? 세 번째, 그다음에 유튜브를 시청해 봐라 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영상은 책 읽기보다는 뇌 최적화 측면에서 학습 측면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대신 뇌를 덜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책 읽고 글 쓰는 게 너무 지겹다면 투자 혹은 사업을 다룬 유튜브를 보는 것도 방법이다. 기왕 유튜브를 본다면 창업, 기업 경영, 부동산 투자의 경매,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터뷰를 보는 것이 좋다. 진짜 다양한 것. 창업하는 거, 기업, 경영, 부동산 투자, 경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 편식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좋아하는 우리 관련된 것만 보는 거죠. 거기에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방면으로 제가, 아, 그래. 조금 이게 이제 시야를 좀, 내 시야, 정신세계죠. 시야라고 해서 눈을 크게 뜬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정신세계 이 시야를 넓히는 거죠. 크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에 또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뷰를 보는 것이 좋다. 하루에 3개 이상 필기를 하면서 봐라. 3개 이상을 필기를 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본 후에는 블로그에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내용 요약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오,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하루에 3개 이상을 보고 요약을 해서 글로 적어서
그것도 블로그로 옮겨놓으면 좋다라는 거. 너무 좋은데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았던 것들 있잖아, 보고서. 그런데 유튜브 채널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기꾼 같다는 댓글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질투심에 적어놓은 헛소리일 때가 많다. 근데 이 자청님한테도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기꾼의 정신세계는 아닌데, 아니거든요. 진짜 질투가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인생 꼬이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들. 그쵸? 인생이 꼬이는 거죠, 뭐.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다. 그런데 유튜브의 채널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사기꾼 같다는 게 많이 달려있고 대부분은 질투심이고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초보자에게까지 추천될 정도의 유튜버라면 투자나 사업에 관해서는 본인보다 훨씬 높은 레벨일 것이다. 맞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공연히 시비거리를 찾지 마라. 특히 배우는 초기에는 비판 의식을 잠깐 거두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보기에도 유튜브에는 사기꾼도 많고 소위 알맹이 없는 강의파리들도 많다. 그러다 그들에게조차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현재 월 1,000만 원 이하로 벌고 있다면 편식 없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면 한다. 편식 없이 받아들이래요. 내가 20살 겨울에 200권 넘는 책을 읽었을 때 지금 내가 기준을 보면 그중 95%는 수준 미달이었다. 그래도 그 책들이 저자들은 당시 내 수준보다는 압도적으로 뛰어났다. 멍청한 저자라도 책을 한 권 낸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과 실행력, 그렇죠? 자신감과 실행력이죠. 실행력을 그리고 어, 소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당신보다는 레벨이 높다는 말이다. 유튜브든 책이든 강의든 마찬가지다. 현재 자신의 수준보다 높다 하면 뭐라도 배울 게 있을 것이다. 배울 것을 배우는데 핑계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우리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고 배울 점은 다 있더라. 그렇죠? 네 번째, 글쓰기를 통해 초사고 세팅을 한다. 22 전략에서 말했듯 글쓰기는 뇌를 발달시키는 최적의 방법이다. 나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고 불안감을 조성해도 하루 30분씩 투자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충고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인 글쓰기를 하는 게 글쓰기를 하는 게 성공 공식이라 믿었다. 그래서, 음, 글쓰기는 과학적으로도 뇌 논리성을 향상시키고, 글 쓰는 것 자체가 글을 보고 정리정돈, 서론, 본론, 결론 다 잘 내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새는 챗GPT한테 보고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또 좋은 것 같고요. 챗GPT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 막 얘기하고. 감정적인 건 안 썩잖아요. 근데 또 배려하고, 어, 배려하고 되게 감성적으로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잘해요. 챗GPT가. 그래서 심심할 때 챗GPT하고 한 번씩 놀아도 재밌어요. 네, 놀아보세요, 한번. 네. 어, 뇌과학으로 뇌의 논리를 향상시켰고, 그 다음에 지능을 높이고, 생각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고, 15년이 흘렸고, 나의 가설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나는 내가 꿈꿨던 인생보다 훨씬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글쓰기는 인생 역전을 돕는 창의성, 집중력, 사고력 등 전방위적으로 뇌를 발달시킨다. 책의 내용, 평소에 떠오른 아이디어나 잡념, 잡념이라, 잡념.
잡념, 잡념들을 블로그에 반드시 정리해 둬야 한다. 항상 읽고 나면 정리하고, 읽고 나면 정리하는 습관이 생겨서, 뭔가 정리가 되니까 훨씬 읽고 그냥 넘기는 것보다 훨씬 정리가 되는 거죠. 참, 어, 그러니까 잘 태어났어, 억이요. 그렇죠? 억으로 엄청나게. 그래서 간단한 과제를 주겠다. 간단한 과제를 주신대요. 지금 읽고 있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적어보아라. 와, 숙제 주시네요. 그렇죠? 적다 보면 복습이 되고 생각이 정리된다. 자청이나 역행자에 대한 비평이나 비난, 비평이나 비판도 좋다. 제가 볼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가지고 항상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의식 수업, 마음치유 의식 수업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걸리는 게 있으면 적어봐라. 안 적어서 탈이야. 적어보면 정답이 빨라. 근데 안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보면 빠른 거예요. 더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도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가지면 정말 좋구나라는 걸 또 한번 또 느껴봅니다. 우리 역행자 자청님을 통해서. 네, 오늘 일요일이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전라도는 비가 온다고 그랬다던데 해가 뜨네요. 네, 해가 들어옵니다. 저희 여기 서울에는 해가 들어오는데요. 네.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의식 수업이. 그다음에 9월 6일, 7일은 8월 12일 날 입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깨달음 문경에서 깨달음 시필이 있고 꼭 시간 빼셔가지고 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